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 두 가지를 하고요.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이에요. 즉 명사 수식하니까 수식어 am, is나 만합니다.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who나 which나 대시오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s나 whom이 옵니다. 주격이면 who, 소유격이면 whose, 목적격이면 who가 옵니다. whom이 오죠. whom. 죄송합니다. 선행사가 사물동물이면 주격일 때 which, 소유격일 때 whose, 목적격일 때 which가 옵니다. 선행사가 사람, 동물이 같이 오거나 사람, 사물이 같이 오면 원래 사람은 who를 쓰죠. 동물이면 which를 쓰고요. 동시에 왔기 때문에 who와 which를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올 때는 that을 씁니다. 대신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은 주격 who와 which 대신에 목적격 whom과 which 대신에 대신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격 whose 대신에 대신 쓰일 수는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격 whose 대신에 쓰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 who나 which나 that이 오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즉 주격이면 who, 소유격이면 whose, 목적격이면 whom이 옵니다. 선행사가 사물, 동물이면 which나 whose나 which가 오고요. 선행사가 사람, 동물이 같이 오거나 사람, 사물이 오면 that과 that을 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있습니다.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울 때 할게요. 일단 이 세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who부터 시작할게요.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알고 있다 그 소녀들을. 그리고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다. 처음에 반복되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I know the girls,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에서 girls와 they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 who나 whose나 whom이 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대명사가 주어예요. 주격이니까 주격을 대신 받는 관계대명사 who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씁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이유는 이 who가 주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who가 이 they 주어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who를 썼을 경우는 뒤에 they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자리에 they가 보이지 않는다. who가 they의 역할, 즉 who와 they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안 보여.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가져가서 주어가 보이지 않고 바로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전체 품사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they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안 보이고 동사가 온다. 그래서 뒤 문장이 어때 보인다? 불완전해 보인다.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 am, is나 만화이다. 이 문장을 전체 날려도 해석이 됩니다. 나는 그 소녀들을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가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써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That's the girl. 저 사람이 그 소녀예요. 그녀의 이름은 주디입니다. 이때 반복되는 명사를 찾아라고 했죠. 앞에 있는 the girl과 뒤에 있는 her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때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이 뭐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을 대신합니다. 뭘 대신해요? 소유격 her를 대신하는데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을 가져가도 뒤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주디이다. 이해하셨죠? His bag. 그의 가방은 white. 흰색입니다. 그의 가방은 큽니다. 그의 가방은 torn. 찢어졌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보어가 되죠. 이때 his가 소유격이에요. 이 소유격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가져가더라도 뒤 문장은 여전히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특이점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가져갔어. 근데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이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가 소유격 his나 her 이런 거, there를 가져가도 뒤 문장은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who냐, whose냐, whom이냐 물어봤을 때 뒤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꽉 찼잖아요. 그럼 완전하면 일단 뭐를 고르면 돼요? whose를 고르면 돼요. 또 한 가지 특징 여기서 그의 가방이라고 했죠. 무슨 가방이라고 했어요? his bag 또는 그녀의 가방 또는 뭐 their 그들의 가방 이렇게 했을 때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와요. 뭐가 와요? 명사가 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유격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을 가져가더라도 이 whose 뒤에도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야? 이 소유격을 whose가 대신하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하나 하고 뒤에 명사가 오는 거 뭐가 오는 거? 명사가 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지금은 주어에 소유격이 붙어 있는데 I like his bag. 나는 그의 가방을 좋아한다. 그녀의 가방을 좋아한다. 그들의 가방을 좋아한다 했을 때 나는 좋아한다 그들의 가방을 이건 목적어죠. 이때 소유격이 어디 붙어 있나요? 목적어에 붙어 있죠. 목적어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주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문장과 문장을 뭐 해야 되죠? 관계대명사는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과 문장 사이인 요 앞으로 갖다 놔야 돼요. whose bag을.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whose bag I like가 되는 겁니다. 나는 좋아한다. 그의 가방, 그녀의 가방, 그들의 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중3 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2까지는 안 나와요. 이해 갔습니까? 두 가지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특징 다시 얘기할게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가 온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뭐가 온다? 명사. 다시 할게요. 저 사람은 그 소녀이고 그녀의 이름은 주디다 했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인데 이 대명사가 무슨 격?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준다 이런 얘기야. 이 whose가 her를 대신 가져가는데 her를 가져가도 뒤 문장은 어떻다? 완전하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 문장은 품사가 뭡니까? 품사.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 꾸며주는 선행사 명사죠. 명사 꾸며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 명사 수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름이 주디인 소녀입니다. 소녀라는 명사 꾸며주는 형사절이다. 이름은 주디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꽉 찼죠?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름은 명사죠. 하셨습니까? 꼭 외우셔야 합니다. 써보세요. 그 사람은 인턴입니다. 윤창중이 잡았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를. 아까는 좀 전에 소유격이 주어에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목적어에 붙어 있죠. 다시요. 윤창중이 잡았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를. 이때 이름이 누구예요? 박근혜 인천이요? 대변인이 있습니다. 인천이죠. 이때 뭐가 반복되죠? 앞에 있는 인턴과 뒤에 있는 허가 같은 사람이죠. 네. 이번엔 소유격이 어디 붙어 있다고요? 목적어에 붙어 있다고요.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허가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허를 대신받아. 하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도 있어? 접속사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허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주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옮겨줘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볼게요. 그 사람은 인턴이다. 관계 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대신 받죠.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해도 돼요. 저 사람은 인턴이고 인턴의 엉덩이를 윤창중이 잡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어를 마지막에 접속사 자리로 옮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동사는 목적어 유무에 따라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목적어 없을 때 무슨 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오겠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근데 목적어를 많이 갖고 싶다면 뭐의 목적어로 대신 갖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대신 갖습니다. 오형식에서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배우죠.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 배우죠. 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die와 kill이 있습니다.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는 죽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죠. 만약에 he killed. 그는 죽였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kill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를 가져야죠?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뭐다? 동사의 대상이다. 뭐라고요? 동사의 대상입니다. 그는 죽였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궁금합니다. 뭘 죽였는지. 그 죽인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his dog. 그는 그의 강아지를 죽였다. 만약에 그의 강아지를 안 쓰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죠? 대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는 죽였다. 뭘 죽였냐? 대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die는 만약에 여기다가 목적으로 써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문장 끝났는데 그의 강아지. 좀 이상하죠?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강아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목적어를 강제로 갖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는 앞에 뭐를 써준다?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를 써준다. 전치사. 만약에 for를 집어넣으면 그는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with를 집어넣으면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강아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뭐의 목적어? 밑에 있는 이 강아지는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전치사가 왔어.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무슨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그는 소년이다.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뭐와 뭐가 반복되죠? 소년과 힘이 반복되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 이때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인데 이 대명사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흠이 필요한 겁니다. 이 흠이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and와 목적어 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이 흠이 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힘을 가져갔죠. 그러면 타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여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사인 명사 꾸며주는 형사라고 했죠. 그는 내가 어제 만난 소년이다 해서 소년이라는 명사 꾸며줍니다. 대신 이 품은 누굴 대신 받는 거라고요? 목적어인 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좀 전에 얘기했죠. 이 mit은 무슨 동사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완전해 보인다? 불완전해 보인다? 불완전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m을 써야 되는데 주격, who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해가요? 너무나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 하나는 생략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합니다. 결국 얘를 생략하더라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써보실까요? 다음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소녀이고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때 전치사 뒤에 her가 오는데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오고요. 그 명사는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그 명사는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예를 들면 with he, with his, with him이 있습니다. 이게 인칭 대명사죠. 전치사 뒤에 대명사 올 수 있습니다. 대명사도 명사니까. 근데 with him입니까? with his입니까? with him입니까? 항상 힘을 쓰죠. 왜?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온다? 목적격, 목적어가 온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수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인데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를 써야 됩니까? whom을 써야죠. 이 whom이 and her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whom이 h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her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 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전체 문장은 명사 꾸며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이야기하던 소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만약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따라간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whom은 누굴 대신하는 거죠? her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녀와 함께 입에 딱딱 붙죠. 그래서 함께라는 전치사가 앞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 whom은 누굴 대신하는 거야? her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녀와 함께 입에 딱딱 붙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생략을 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단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따라갈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 전명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 명사는 무슨 격이라고요? 목적격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생략하면 바로 주어가 나옵니다. 주격이 나온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한번 써보십니다. 쓰셨으면 여기 보시면요. 저기
중독자들 있죠? 선행사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누구 대신하는 거죠? 주어를 대신하는 거죠. 주어를 대신하니까 뒤에 뭐가 보이죠? 동사가 보입니다. 주어가 안 보이고 동사가 보일 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ho나 which나 대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명사가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오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있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목적어를 갖는 게 뭐가 있죠? 타동사와 전치사가 있는데 타동사 같은 경우도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되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라든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안 보고 써볼까요? 네. 다음 할게요.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오는 거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동물, 사물일 때 오는 겁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에 삽니다. 이때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죠?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주어죠. 주어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주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보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보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물에 사는 동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에 사는 동물이 있다. 다시요.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 삽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 대명사가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주어를 대신해야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위치를 써줬을 경우 뒤에 주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해 보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물에 사는 동물이 있다. 다음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책이고요. 그것의 표지는 빨갛다. 지금 책과 이치가 같은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앞에 있는 the book이 뭐가 되는 거죠?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 이치가 소유격입니다.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 소유격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주면 되겠죠. 대신 뒤 문장을 보시면 표지가 빨갛다. 소유격을 가져가더라도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다? 완벽한 문장이 남아있다. 그리고 명사가 옵니다. 바로 뭐가 와요? 명사. 품사는 형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표지가 빨간 책이다. 다시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가져가는데 소유격을 대신하는데 소유격은 문장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그게 크게 끼치진 않죠. 문장 구성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역할을 하더라도 뒤 문장은 여전히 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댔죠.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 물고기를 어제 잡았습니다. 뭐가 같은 거죠? The fish와 이시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fish와 이시 같고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명사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합니까? 위치가 필요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럼 위치가 뭘 가져갔어? 목적어인 is를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is이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위치가 is를 대신합니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타동사가 뭘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is를 관계대명사 위치가 대신하고 있죠. 그럼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 꾸며주는 무슨 절이라고 했죠? 형용사절이라 했죠. 지금 꾸며주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선행사 뒤에 바로 뒤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모두 가능하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내가 잡은 어제 잡은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그녀는 그 집에 삽니다. 반복되는 명사를 찾으려 했죠. 하우스와 이시 같은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명사가 전치사의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 대명사가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줘야 합니다. 이 위치가 is를 가져갔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따라갈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요. 이것은 집이다. 그녀는 그 집에 산다. 다시 할게요. 저것은 집이다. 그녀는 그 집 안에 산다. 이때 반복되는 것은 더 하우스와 it입니다. 이 it은 뭘 가리키는 거야? 그 집이죠. 그러면 이 집이 뭐죠?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고요. 이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인데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 있는 거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위치가 뒤에 있는 뭘 가져갔어? 대명사 it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해갔습니까? 위치는 대명사 it의 역할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되게 쉬워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어. 그럼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전치사가 뒤에 있다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따라갈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다음입니다. 관계대명사 와시오. 네.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은 앞으로 가서 주격, 목적격 대신에 일단 쓰일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라든가 which 대신에 쓰일 수 있고요. 목적격 whom이나 which 대신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who, which를 못 쓰고 that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 동물이 같이 오면 who, which를 써야 되는데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뭐를 써야 돼? that 써야 되는 거고 사람, 사물이 왔을 때도 who, which 쓸 수 없으니까 대신 뭐를 쓰는 겁니까? that 쓰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일단 선행사가 있는데요. 선행사 앞에 최상급, source, the only, the very, the same, or low 같은 게 붙어서
길어져. 선행사 자체가 길어져. 길어지면 who, which 대신에 뭐를 쓴다? that을 쓴다. 그리고 선행사 자체가 사람, 동물, 사람, 사물일 때 또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that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옆에 예문을 볼게요. 저 소년과 개를 보아라. 뭐 하고 있는 개죠? 뛰고 있는. 여기서 뛰고 있는 소년과 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동물이면 which를 써야 되는데 동시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who, which를 쓰기가 애매해서 that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한 이야기야. 내가 지금껏 들어본. 내가 현재 완료 동사죠. 들어봤다. 지금까지 들어본.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인데 지금 선행사가 스토리,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야 돼. 근데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더 최상급이 있죠. 그래서 선행사 자체가 길어졌죠. 길어졌을 때는 뭐를 쓰는 경향이 많다? that을 쓰는 경향이 많다. 자, 그는 잃어버렸어. 모든 돈을. 어떤 돈이죠? 내가 그에게 준 돈이죠. 이해갔습니까? that은 무슨 격과 무슨 격만 있습니까? 주격과 목적격이 있죠. that은 소유격 자체가 없어요. 주격하고 목적격이 있어.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주어가 없던지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죠. 지금 보시면 나는 주었다. 그에게. 지금 뒤에 뭐가 없습니까? 직접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없다는 건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즉 불안하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 원래 돈은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도 돼요. 목적격 뭐를 써도 돼? 지금 직접 목적 없으니까 직접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올 때문에 길어졌죠. 길어지면 뭐를 쓴다? that을 쓴다 이런 얘기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 왜냐면 양키들이 가끔 지들도 헷갈려서 섞었어. 다음이요. 이것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현재 완료가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오랫동안 원해왔던 책이다. 책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원래 위치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the very 바로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바로.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바로 그 책이다. the very 때문에 선행사가 길어졌습니다. 이때는 that을 쓴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지금 동사 앞에 말하다 앞에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원래는 선행사가 동물이니까 위치가 와야죠. 근데 the only 유일한이라는 the only가 와서 선행사 자체가 길어졌어. 그러면 위치 대신에 뭘 쓴다? that을 쓴다. 그를 알고 있는 누가가 주어야.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입니다. 누가 믿겠는가 그를. 선행사가 의문사죠. 그럴 때 that을 씁니다. 그리고 no가 동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저 새는 뭐냐? 어떤 새?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는 새. 선행사가 동물이죠. 동물일 때는 원래 위치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게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되는데 문장에 의문사가 있습니다. 문장에 뭐가 있어요? 의문사가 있죠. 그러면 위치 대신에 뭐를 쓰는 경향이 많다? that을 쓰는 경향이 많다. 이해갔습니까? 관계대명사의 생략, 대표적인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예문을 볼게요. 일단 may have pp가 나옵니다.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may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죠. 즉 과거에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입냄새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동사가 등장했는데 hear, 듣다라는 동사가 등장했는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른다고 했죠. 근데 뒤에 뭐가 등장한다? 전치사가 등장하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가 된다? 자동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오는 건 전치사의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입냄새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때 입냄새가 없다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볼게요. 너는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이거 동사죠. 근데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뭐죠?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뭐라고요?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들어봐? 입냄새에 들어본다. 얘는 뭐의 목적어죠? 입냄새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here라는 동사, 무슨 동사? here라는 동사는 뒤에 만약에 뭐가 오면 전치사가 오면 자동사인 거고 그냥 목적어가 등장하면 무슨 동사인 거죠? 타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re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가 동시에 있는 거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here 뒤에 전치사가 오면 자동사고 목적어가 오면 무슨 동사인 거죠? 타동사인 겁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이때 two things 두 가지가 없으면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근데 two things는 있는데 뒤에 뭐가 없다면 입냄새, bad breath가 없다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다시요. two things가 없으면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bad breath가 없으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뭐가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CD인데 그가 산 뭐예요? CD죠. 그가 샀다 뭐뭇을 지금 사다의 목적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어제 산 CD다.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옆에 걸로 가볼게요. 이 사람은 그 소년이고 어떤 소년이죠? 내가 함께 놀았던 소녀죠. 이해합니까? 네. 근데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흠이 원래 있던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뭐 했을 경우 따라갈 수 있을 경우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따라갈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 구분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인 명사 꾸며주는 무슨 절이라고요? 형용사절이고 형용사절이니까 뭘 수식하죠? 명사 수식하고 그 다음에 that은 무슨 격과 무슨 격밖에 없죠? 목적격. 주격과 목적격밖에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 없습니다. 즉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죠? 선행사가 있어야죠. 접속사 that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 의미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여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합니다.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무슨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 그리고 선행사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고급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되게 늦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년 소년이다. 어떤 소년이죠? 내가 어제 만난 소년이다. 만나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그리고 선행사 자체가 있죠. 그리고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절입니까? 형사절입니다.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다. 어떤 소녀죠?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 이번에는 동사는 있는데 앞에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 형사절이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밑에 거 볼게요. 그 사실 어떤 사실이죠? 그가 가난하다는 그 사실은 알려졌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시면 대절의 문장을 보세요. 그가 가난하다. 주어동사 보호죠. 여기 빠져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있는 게 없죠.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중에서도 동격이 대시입니다. 무슨 대시요? 동격이 대시라고 합니다.
더 팩트라고 했죠. 그 사실. 그 사실만 던져놓으면 그 사실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어떤 사실이야? 그가 가난하다는 사실. 이런 걸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무슨 대시라고 그래요? 근데 동격의 대도 접속사에 들어간다. 완전한 문장이다. 무슨 문장? 완전. 그리고 어,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는 말했다. 그의 아빠에게 뭘 말했죠? 그가 5마일 달리기에 참가하고 싶다는 것을 직접 목적어입니다. 뭐뭐에게 무엇을 말하다. 아빠에게 that 이하를 말한 거죠. 직접 목적어입니다. 우린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죠? 명사라고 부르죠. 명사니까 접속사 대십니다. 이 대는 무슨 대? 접속사 대. 접속사는 선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대답해. 이 that 아빠는 선행사가 아니에요. 간접 목적어지.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접속사입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애벌레가 있다는 것을 목적어죠. 빌리브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니까 무슨 절? 명사절. 그러니까 접속사 대. 그리고 문장이 어때야 됩니까? 접속사는 완전해야죠. 접속사는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대어이즈 대어하는 주어동사 바뀐 거죠. 애완이 아니고 애벌레가 있다. 얘는 유두부사죠. 애벌레가 있다. 어떤 애벌레? 네가 먹을 수 있는. 네가 먹을 수 있는. 먹다의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대시 생략된 겁니다. 대신에 뭐가 생략됐어?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여하튼간 이 대시는 무슨 대시다? 접속사 대시다. 네. 선행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를 계속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문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독해할 때 이런 게 빨리빨리 보여야 해석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해석이 정확해져야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원 같은 데 오래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단어만 갖다 때려 붙인단 말이에요. 볼게요. 저것은 집이다. 어떤 집이죠? 그녀가 사는 집이다. 아, 전치사가 등장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전치사에 목적 없는 거죠.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위치 대신에 쓴 거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뭐예요?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얘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뜻은 뭐냐? 저것은 집이다.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이면 우리는 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저것 가리키면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지시대명사. 명사니까 뭐로 쓰여? 주어 목적어? 주어로 쓰였죠. 사실은 그가 미쳤다는 것이다. 뭐가 그가 미친 거야? 그 사실이 주어급이니까 보어죠.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를 명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명사로 쓰인 건 접속사 대시입니다.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대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시의 특징은 완전합니다. 그가 미쳤다. 주어 동사 보어 꽉 찼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게 시험 성적을 가르는 거야. 뭐 본문 외우기 공부 못하는 애들 다 할 수 있어.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승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진주어입니다. 이승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 주어가 길 때 가주어 이신하고 진주어는 뒤로 가죠. 네. 주어니까 품사가 뭡니까? 명사.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절일 때는 관계대명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네. 그리고 접속사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문장이야. 그가 정직하다. 주어 동사 보어 꽉 찼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확신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be sure of입니다. 뭐예요? be sure of예요. 이 끝날 때 뭐로 끝났죠? 전치사로 끝났죠. 전치사로 끝나면 뒤에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 와야 돼요. 명사절 대표적으로 대절이 있죠. 이해갑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거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요. 근데 전치사와 대선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전치사가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of가 안 보여도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 보셔야 돼. 전치사 of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너는 확실히 해야 돼. 여기 뭐가 있다고 보라고? 전치사 of가 있다고 보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일 거 아니야. 목적어는 무슨 절? 명사절이니까 이 절은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의 특징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넌 확실히 해야 돼. 네가 진찰받으러 가는 거. 뭐 하러 가는 거? 마지막이요. 나는 발견했다. 트럼프가 미쳤다는 거. 이거 윤석열을 바꿔야 되는데, 씨. 그냥, 대절이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명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요? 명사절. 명사절일 때는 접속사라고요. 접속사 하면 느끼는 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트럼프가 미쳤다. 주어 동사 꼭 꽉 찼잖아요. 네. 이거 계속 구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미친년처럼 웃지 마세요.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관계대명사 와의 특징 먼저 이 네 가지를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절입니다. 아직까지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와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그리고 선행사인 the thing을 합쳐서 what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를 합쳐가지고 뭐로 만든 거야? what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선행사 the thing을 합쳤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만은 cut. 그리고 역시나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예문을 볼게요. 보여주세요 나에게 그것을. 그것은 너의 주머니에 있다. the thing과 it이 같은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뭐라고요? 선행사라고요.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인데 이 it이 주어예요. 주어면 주격 관계대명사 뭐를 써야 됩니까? which나 that 써야겠죠. which나 뭐를 써요? that 쓴다 이런 얘기야.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근데 선행사가 the thing이면 the thing과 that을 합쳐서 뭐로 만든다? what으로 만든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나에게 네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뭐뭐에게 뭐뭇을 해서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됐다는 거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고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뭐하는 것. 보여주세요 나에게 네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이 is 앞에 주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슨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 계속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옆에 예문을 볼게요.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주어로 쓰였죠. 주어니까 명사절이고요. 그가 말한 것은 해서 뭐뭐하는 것이고요.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안 보이고요. say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보입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이번에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고요. 나는 관심이 없다. 네가 말한 것에. 전치사 뒤에 있는 거 전치사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치사에 목적어라고 부르고 전명구라고도 부릅니다. 목적어니까 명사 맞죠? 그러니까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다음이요. 저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뭐가? 저것이. 주어공가 보어죠. 이해갔습니까? 네. 보어도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선행사 포함하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원머스는 하다. 원태의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불완전하죠. 근데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에 뭐의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반드시 방송을 듣다가 멈춰놓고 써보는 겁니다. 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걸 예문을 써봤느냐? 써보지 않았느냐? 또 생각하고 쓰느냐? 기계적으로 쓰느냐? 기계적으로 쓰는 아이들이 많죠,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빠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운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걸 무슨 용법이라고요?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정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 역할을 한 겁니다. 볼게요. 그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죠?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가 된 이 관계대명사가 세 명의 아들을 꾸며주거든요. 그가 총 몇 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의사가 된 아이만 세 명이 있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근데 계속적용법이라는 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는 건데 컴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총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이 컴마를 찍었을 때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 세 명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모르죠.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해합니까? 밑에 거 볼게요. 나는 스미스 여사를 좋아해. 근데 그 스미스 여사는 누구냐면 나에게 항상 친절해. 이해합니까? 지금 앞에 있는 스미스 여사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설명하는 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야. 나는 스미스 씨를 만났어. 문장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컴마가 있다면 계속적용법이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부연 설명해준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즉 총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세 명 모두가 뭐가 된 거야? 의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위의 예문은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총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의사가 된 사람만 몇 명? 세 명이다 이런 얘기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문장 끝났다는 얘기야. 총 아들이 세 명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의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스미스 여사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녀가 나에게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해 줬을 때 이번엔 이유가 되는 거야. 좋아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녀가 나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스미스 씨를 만났어. 하지만 그는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주면 더 자세하거나 부드럽습니다. 네.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주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을 했을 경우. 알겠습니까? 네. 최소한 계속적용법을 그냥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뭐 해주는 거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던진 거야, 말을.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 선행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연결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계속적 용법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사이에다가 주어 목적어 부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아이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 뭘 강조한다고요? 부사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꼭 생긴 게 관계대명사처럼 생겼단 말이야. 관계대명사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탐이 차를 부서뜨렸다 어제. 차를? 네. 윈도우죠?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윈도우입니다. 창문을 깨트린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범죄인데요. 그러면 다음은 주어고요. 창문은 목적어입니다. 어제는 부사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차례로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신 이 창문을 깼다가 과거기 때문에 is 대시 아니라 it was 대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바로 탐이다. 뭐 한 것이? 창문을 어제 깬 것이. 바로 차다. 탐이 어제 깬 것이. 이해갔습니까? 바로 어제다. 탐이 창문을 깬 것이. 이건 부사죠.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부사를 강조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뜻을 빼면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뜻을 빼면 다시 뭐로 돌아간다? 원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고 사물을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뭐를 써? which를 써도 되고 시간을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en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관계부사입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관계부사. 이 that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부사에 해당됩니다.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네. 한번 써봅니다.